나는 고등학생 때부터 이상한 꿈을 종종 꿨다. 그 꿈에서 나는 항상 같은 낡은 집에 들어가게 된다. 집은 오래된 한옥 스타일의 집인데 언제나 황량하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졌다. 처음엔 그저 단순한 악몽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꿈의 내용이 기이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꿈에서 나는 집의 마당에 서 있었다. 바람이 없는데도 나뭇잎들이 흔들리고 있었고 서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와 소름이 끼쳤다. 마당 한켠에는 붉은색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을 열고 난 적은 없었다. 이상하게도 문은 항상 나를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날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결국 문을 열고 말았다. 붉은 문 너머에는 어두운 복도가 이어져 있었다. 복도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만 불빛의 출처는 알 수 없었다. 복도를 따라 몇 걸음을 걸어가자 나는 낮고 거대한 거실에 도착했다. 거실 바닥에는 남루하게 생긴 작은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나는 인형을 집으려 했지만 갑자기 뒤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놔두세요. 놀라서 뒤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가슴이 쿵쾅거렸고 냉기가 온몸을 감쌌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다는 생각에 서둘러 집을 빠져나왔다. 다행히 꿈이었기에 그 순간 나는 잠에서 깼다. 한참이나 심장이 뛰던 그 순간이 지나갔지만 꿈의 기억이 머리에 맴돌았다. 몇 주 뒤 친구들과 함께 교회로 여행을 가던 중 나는 그때 꿈과 아주 흡사한 집을 실제로 보게 되었다. 다른 친구들은 그저 지나치려고 했지만 나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저 집은 혹시 들어가 볼까? 내가 제안하자 친구들은 처음엔 망설이다가 결국 함께 들어가 보기로 했다. 집 안에 들어서자 꿈에서 보던 그대로였다. 마당 한켠에 붉은 문까지도 같았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로 향했다. 꿈에서처럼 똑같은 불빛이 복도에서 새어나오고 있었고 우리는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갔다. 그리고 거실에 도착했을 때 나는 거기에서 꿈에서 본 작은 인형을 찾을 수 있었다. 친구들 중 한 명이 인형을 집으려다가 무언가에 놀란 듯 손을 급히 뺐다. 강력한 악취가 풍겨왔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몸을 돌려 빠져나왔다. 다음 날 인터넷에서 그 집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전에 그 집에서 살던 가족이 불행한 사고로 모두 목숨을 잃었고 그때 딸이 가장 아끼던 인형이 잃어버려졌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난 후 나는 그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음을 직감했다. 그 이후로도 그 집에 관한 꿈은 지속되었지만 이제는 그 꿈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친구들과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기로 했다. 불가사의한 경험이었지만 나는 이 이야기를 타인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가끔씩 친구들과 모여 과거를 회상할 때면 그 집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우린 모두 그날 밤의 일이 단지 꿈 같은 일이었다고 서로를 안심시킨다. 그 후로도 그 집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고 나는 가끔씩 지나가는 길에 그 집을 바라보곤 한다. 그리고 그때마다 불길한 느낌과 함께 내 인생에서 가장 오싹했던 시간이 떠오르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평범한 대학생인 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MT를 떠났다. 그들은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작은 펜션을 빌려 바베큐 파티도 하고 게임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밤이 깊어지자 친구들은 하나둘씩 잠에 들었고 결국 민수와 그의 절친인 영훈만이 깨어 있었다. 둘은 밤 공기를 쐬러 밖으로 나갔다. 펜션 근처에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다. 민수는 영훈에게 다가가서 우물에 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냐고 물었다. 영훈은 그 우물이 마을에서 오래전에 쓰이던 것인데 물을 기르던 한 여인이 그만 발을 헛디뎌 우물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이후로 우물에서 자주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민수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다. 둘은 괜히 겁을 먹었나 싶어 서로를 놀리며 우물 쪽을 향해 돌을 던지고 웃었다. 하지만 웃음도 잠시 돌이 우물에 부딪히는 소리가 에코처럼 울리더니 잠시 후 정말 여자 울음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민수와 영훈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겁이 난 민수가 영훈에게 빨리 들어가자 라고 소리치자 영훈도 맞장구 치며 둘은 펜션으로 뛰어들어갔다. 펜션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들은 문을 잠그고 창문이 제대로 닫혀 있는지 확인했다. 다른 친구들에게는 괜히 겁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둘만의 비밀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침대에 누워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민수는 자꾸만 그 울음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 민수는 밤사이에 일이 꿈이었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우물 근처에 떨어져 있는 그 돌을 확인했고 밤사이의 일이 꿈이 아님을 깨달았다. 다시 학교로 돌아온 후에도 민수는 자꾸만 그 일이 생각났다. 특히 밤만 되면 항상 그 우물이 떠올랐고 때때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 며칠 뒤 영훈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평소 활달하던 그가 갑자기 말수가 줄었고 다른 친구들과의 약속도 잦아지고 있었다. 민수와의 대화에서도 영훈은 자꾸만 실수를 하고 문득문득 공허한 곳을 응시하고는 했다. 민수는 영훈에게 그날의 일에 대해 다시 물어봤지만 영훈은 아무렇지 않다고 말할 뿐이었다. 결국 민수는 홀로 그 우물의 정체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마을 도서관에서 오래된 신문과 기록을 찾아보던 그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우물에서 사고로 죽은 여인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그 마을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마을에서 벌어졌던 어두운 일들을 폭로하려 하다가 사고로 위장된 채 목숨을 잃었고 그 후로 여전히 그녀의 원혼이 그 우물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민수는 이 사실을 영훈에게 알리려 했지만 그날 이후로 영훈은 사라져버렸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그가 사는 기숙사 방도 텅 비어 있었다.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었다. 불안한 마음에 민수는 다시 그 펜션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우물 쪽으로 다가가자 그날의 두려움이 민수를 엄습했다. 넌지시 우물에 돌을 하나 던졌고 예상대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울음소리 뒤로 분명히 영훈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우물 속에서 메아리 쳐왔다. 민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었다. 황급히 펜션을 빠져나와 돌아온 그는 그 후로도 영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영훈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민수는 그 일이 있고 난 뒤 친구들과도 거리를 두게 되었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점차 세상으로부터 멀어져 갔다. 시간이 흘러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게 되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그의 꿈속을 떠돌았다. 우물이 있는 그 마을은 이제 외딴 곳이 되었고 영훈에 대한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갔지만 그날의 울음소리와 영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생생했다. 이따금씩 민수는 그 우물이 자신을 부르고 있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혔다. 어느 날 그는 우물의 비밀을 제대로 풀지 못한 채 평생 그 기억 속에 갇혀버렸고 그의 삶은 그 냉혹한 기억과 함께 영원히 싸워야 했다. 이것이 민수가 겪었던 긴 악몽의 이야기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모두 어떤 기억에 사로잡히지 않을까. 그 이야기는 때때로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공포로 돌아오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꽤 오래된 얘기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첫 직장을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시작하게 된 나는 회사 근처로 이사를 결심했다. 매일 왕복 3시간씩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것은 너무 힘들었고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하면 생활이 질이 나아질 거라 생각했다. 그렇게 방을 구하러 다니던 중 가격도 적당하고 회사와도 가까운 빌라를 발견하게 되었다. 4층 건물이었고 나는 그중 3층에 있는 방을 계약하게 됐다. 이사한 날 나는 기분이 묘하게 들떴다. 낯선 공간에서의 첫날 밤이었기에 혼자만이 시간을 즐기며 방을 정리했다. 저녁을 먹고 물건들을 다 정리한 후 침대에 누우니 몸이 노곤해져 금세 잠에 들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자정쯤 되었을까 누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촉, 촉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빌라는 방음이 잘 안 되었으니 옆집이나 위층 소리겠거니 생각하며 다시 잠을 청했다. 하지만 다음 날 밤 그리고 그 다음 날 밤에도 똑같이 자정쯤 되면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첫 주가 지나자 나는 두드리는 소리에 점점 예민해졌다. 궁금증과 불안감이 뒤섞여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밤이 깊어지길 기다렸다가 방의 불을 다 끄고 가만히 앉아 문을 지켜보기로 결심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또다시 툭 소리가 들려왔다. 가슴이 콩닥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 살며시 눈을 문 구멍에 가져다 대었다. 하지만 복도엔 아무것도 없었다. 여전히 두드리는 소리는 났지만 복도는 텅 빈 것이 분명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고 읽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친구는 내 말을 듣더니 이상한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혹시 그 건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
그 빌라, 예전에 방화 사건이 있었대. 사람이 죽었다고 하던데 모르고 이사 온 거 아니야? 그 이야기를 들으니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혹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넷으로 확인해보니 정말 그 빌라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던 기록이 있었다. 당시 3층에 살던 한 세입자가 방화범의 희생양이 되었고 결국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나는 그날 밤 공포에 질려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불 꺼진 방에서 조용히 몇 시간을 보내며 이사를 다시 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리고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이미 내 결심을 굳혔고 일주일 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갔다. 이후로는 그 두드리는 소리를 다시 듣지 못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빌라를 지나칠 때면 그 기분 나쁜 두드림이 귓가에 맴도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한다. 마치 누군가 나를 부르고 있는 것마다 같은 그 낯선 감각이 말이다. 이 이야기는 허구의 공포썰로 실제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재미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